자, 오늘은 지금 일진이 개묘일진인가? 정묘일진이죠. 정묘일진. 정묘일진. 묘는 계절로 무슨 계절이겠지? 뭐예요? 이제 봄인데 이제 경칩이죠. 아, 경치. 인달은 입춘. 입춘에는 뭐라 했습니까? 한기가 남아 있다. 근데 인목 자체는 그 지표면, 땅 위에 그 지표면을 뚫고 돌진하는 그 성향이 굉장히 많은 양의 양적 역동성을 나타내거든요. 그지? 그 기운이 굉장히 양적이다고.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이 이제 그 우리가 상형하는데 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인목의 양의 활동은 이 뚫고 곡직하는 그 성정이 그 차가 앞으로 나가는 것, 그죠? 기차가 앞으로 쭉 뻗어 나가는 것, 이것을 이제 보게 되면 그런 성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이라는 자체가 그 앞으로 뻗어 나간다. 그리고 인은 그 사생질에서 봄을 처음으로 여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앞에 나와 있어서 맨 앞쪽 제일 먼저 시작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좋은 거지.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 버스, 지하철, 그리고 비행기, 이제 이런 부분 보면 전부 다 앞으로 뻗어 나가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비행기에는 그 파일로트 조종사가 맨 앞에 앉아 있죠. 그지? 그 다음에 버스 운전수, 버스 기사분이 맨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승용차 운전하면 맨 앞에 앉아 있죠. 그런 것처럼 앞에 선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절의 그 첫 글자, 처음을 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뭔가 내가 처음으로 남들보다 먼저 앞서가는 그런 어떤 성정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실천력이 강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양의 활동이기 때문에 인목이. 그래서 입추는 지지에 있을 거예요. 예, 지지에. 그래서 이는 이제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목의 양의 활동이 강하게 이제 솟구치고 직진 뻗어갔다면 이게 묘라는 것이 이제 그 음이지 않습니까? 그 양의 활동이고, 입춘에, 그지? 입춘에 그 플러스 양의 활동이라면 묘 경치면 마이너스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의 활동을 이제 인목에서 열어가고, 그 양목 자체는 그 기운의 덩어리죠. 그 기운의 덩어리가 이 묘의 경칩에 가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뭔가 형적으로 나타나다는 거예요. 실제 보면 이제 지표면을 뚫고 와서 이렇게 풀잎이 쫙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묘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우리는 저 묘를 갖다가 또 새벽 05시 30분부터 07시 30분의 사이 시간으로서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이불 틀고, 그죠? 이불 개고 뭐 창문을 활짝 열고 하는 그런 동작들이 이제 일어나는 아침 시간에 굉장히 분주하다고.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개폐 활동을 동작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대가 묘라는 거죠. 그래서 묘라는 계절의 경칩에는 아직까지 날씨가 어떻게 돼요? 날씨가 아직까지 변덕스럽다고, 날씨가. 그지? 그래서 묘가 계절에 보면 비도 좀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인묘진에는 그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바람이. 그래서 묘에는 이제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그런 어떤 성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대입하고, 진천명이 되면은 날씨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양기가 이제 오르는 시점이죠. 그래서 저 때가 이제 그러니까 양기가 뭡니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양기가.
그러면 그 진에서도 청명진에서도 말반부죠. 말반부라고 그러면 우리가 진 계절을 30일로 나눴을 때 한 10일간 그러니까 20일이 지난 10일째부터 이렇게 입하와 가까이 갈 때부터 점점 양기가 벌어지더라는 거지. 날씨도 약간 온난해지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저렇게 진 말반부 청명 그다음 고구죠. 고구 때 되면 사람이 이제 좀 그 날씨도 좀 좋고 늦봄이 되니까 여유롭고 뭐 개나리 진달래도 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날씨 참 따뜻하니까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여유로워지는 것이 이 진 청명 고구 때의 그런 마음이다 이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가 지나면 이제 양기가 점점 일어나죠. 이제 유황에서 더위가 이제 구체적으로 벌어지는 양기가 벌어지는 시점이죠. 이때는 우리가 뱀도 이제 그 굴 속에서 그죠 나와서 햇바닥을 낼름낼름 내밀면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이 입하절인 거죠. 그죠? 그래서 꽃뱀이 이제 4월 되면 꽃뱀이 나오는 거죠. 입하절에. 자, 저때도 우리가 이제 양기는 많이 벌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온도에 대해서는 아직 덥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제? 그래서 온도는 적당하게 양기가 있어서 양기가 많이 올라와 있다. 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보아지는 거지. 그래서 저 때는 이제 사중에 이제 경금이 이제 장생을 하기 시작하는 때,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가을의 열매가 언제부터 가을의 열매가 딱딱한 열매가 언제부터 사사 입하때부터 요래 몽우리를 맺기 시작할 때가 입하절이거든요. 그래서 사중에 이제 경금이 이제 있다. 입하절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5월이 망종이 오죠.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더위가 더 가중되다 보니까 저때부터 실질적으로 덥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계절이 5월이다. 미월 가면 이제 음력 7월로서 육미 소소죠. 소소, 망종, 오망종, 미 소소니까 저때 이제 굉장히 본격적인 어떤 찌는 듯한 더위, 지구의 지열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와 있는 상태로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 본격적인 더위는 진짜 미월이 더 느끼고 피부적으로 느낀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우미 여름에는 태양빛 더 강렬하고 거기에 대한 그 열도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는 나무와 식물들은 수분을 더 공급받아야 되는 절실함을 느끼고 있죠. 수기의 어떤 조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토라는 구간에서는 신으로 가을로 넘겨주기 위한 중간자 작용으로서 만물을 푹푹 찌우고 맛을 들게 만드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신에 가서는 이제 입추가 되는데, 입추에는 7월달이죠. 음력 7월달인데 7월달에는 더위가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인간이 그 온도를 더위를 느끼기에 아직도 여전히 더위가 남아있다. 이렇게 신호를 덮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운동으로서 이제 금기가 작용하게 돼 있다. 그래서 가을 입추가 시작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유백로에 가면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 더위는 물러가게 되고, 오백과 결실을 이루는 그 추상의 계절이다. 이제 추월의 계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는 이제 단락사, 이별사 이런 부분을 만드는 글자가 유입니다. 그리고 술에 가서는 한로가 되기 때문에 저 때는 이제 진짜 실제 밤에 찬소리가 오면서 인간이 실제 춥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쌀쌀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유술은 좀 인간이 가을이기도 하고, 가을이라서 좀 여유롭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술에서 이제 해로 넘어가면서 입동이 되면서 추위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으로 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뭔가 우리가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 입동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라는 대설 그리고 축이라는 소환을 들어갈수록 추위는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자축의 구간도 여름이라는 이 극단의 계절처럼 자축이나 겨울도 굉장히 그 극단의 추위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해자축이나 겨울에도 그 추위가 음기가 극에 이르기 때문에 저기서도 우리가 그 따뜻한 빛과 열을 굉장히 필요로 한다. 그렇게 모아지는 거죠. 그 정리를 드리자면 사오미라는 여름에서는 수기의 조후 더위로 인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음기, 수기가 필요한 것이고, 해자축의 겨울에는 굉장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계절로서 빛과 열이 인간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인묘, 아까 정리했지, 인묘까지는 날씨가 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그 따뜻한 빛과 열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이 변화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의 그 온도를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이 공부를 시작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잘 느끼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만약에 이제 일진이 그 묘다, 그죠? 묘. 계절로는 경칩이다, 그지? 오늘은 일진이 정묘일이지만,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05시 30분부터 07시 29분의 사이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활동함에 있어서 이 시간대에는 일터로 나가기 위해서 바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그 여성분들 특히 일어나면 엄청 바쁘죠. 회사 출근한다고 막 씻고 뭐 하고 샤워하고 그리고 또 머리 마르고 그지 드라이기 마르고 분 바르고 뭐 화장품 바르고 하니까 그 시간이 최소 1시간이 돼. 1시간이면 됩니까? 남자들은 뭐 한 30분이면 되죠. 거의. 근데 여성들은 이제 하도 가꾸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분주하고 바쁘다. 근데 이 글자가 분주하고 바쁘다고. 분주하고. 그러니까 묘가 이제 새벽 시간, 아침 시간 일찍 일어나는 의미로서 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되게 부지런해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글자를 갖고 있으면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항상 분주해야 된다는 식의 어떤 활동 양상을 일어나간다고. 그 묘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라고. 묘가 있으면 특히 태어난 태월이죠, 태월. 태월에 묘가 있으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진짜 바쁘다고. 그래, 근면성실하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정묘를 이제 일진으로 봤죠. 그러면, 우리가 천간에 갑을, 그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제 보죠. 그래서 갑을목은 목이죠. 병정화, 화, 무기토, 토, 경신금, 금, 임계수, 수다. 원행적으로. 아시겠죠? 자, 갑을목 중에 갑은 플러스 양목이요. 마이너스 을목은 을목이다. 음목이다. 병은 플러스 양화요. 정화는 마이너스 음화다. 무토는 플러스 양토요. 기토는 마이너스다. 경금은 플러스 신금은 마이너스. 임수는 플러스 개수는 마이너스다. 이러면. 그래서 양과 같은 오행이라도 양음으로 이렇게 배정이 된다. 요거는 딱 숙지하셔야 돼요. 양음 관계를. 그리고 물상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죠. 갑목을 뭐라 했습니까? 나무다. 큰 나무.
을목은 넝쿨로 식물, 꽃식물, 그죠? 줄기식물,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병화는 태양의 빛이다. 그리고 정화는 달이다. 밤에는 병화가 달이고, 별은 정화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낮에는 이제 이렇게 보통 그 병화를 자연의 빛, 그리고 정화는 인공의 빛이다. 빛과 열이다. 이렇게 보시고, 무기토는 큰 산, 큰 제방, 기토는 이제 농가, 밭, 작은 땅,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경금, 신금, 경금은 금광석, 원광석, 금광석인데 아직 재련이 되지 않는 투박한 금을 나타내고요. 신금은 그 재련되어 있던 금이니까 여러분 그 귀에 끼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를 만들어지는 완성된 금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임수는 이제 큰 바다와 강호수를 나타내고, 개수는 내리는 비를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천간의 물상론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항상 숙지를 하셔야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자연 물상론 할 때 이해가 좀 빠릅니다. 자, 그러면 갑을목이라는 것이 내 팔자에 내가 주인공일 수도 있잖아요. 그지? 주인공. 내가 주인공.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목이 이렇게 이 일간입니다. 일간. 이 년, 월, 일, 시죠. 그죠? 연월일시. 그러니까 사주 네 기둥, 한 기둥, 두 기둥, 세 기둥, 네 기둥. 팔자, 8글자. 그래서 사주 팔자라 그러는데, 년, 월, 일, 시가 이제 무엇으로 표기된 겁니까? 그죠? 숫자 개념에서, 연월일시 숫자 개념에서 부호화, 문자 부호화를 만드는 거죠. 한자로. 그쵸? 그것을 우리는 다시 이제, 물상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갑목이 이제 내가 일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주변에 갑목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한편으로는 내가 기토인데, 기토 일간인데, 그지? 농가밭인데, 월간이나, 그지? 요런 시간에 또 갑목, 또 년의 갑목, 이렇게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갑목이.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임목을, 지지에 내놓으면, 갑목은 임목이에요. 아시겠죠? 을목을 지지로 내놓으면, 이제, 묘목입니다. 그래서 그 천간은 대통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을목 대통령이 지방청에 그지? 그 뜻을 하다라는 것이, 하다를 받아서 실천하는 놈이 묘다. 갑목의 대통령이 그죠? 지방청, 인이라는 지방청의 뜻을 전달해서 임목이 그 뜻을 실행하는 게 임목이단 말이죠. 그래서 임목은 곧 갑목의 뜻을 받아서 내가 전달하는 그 실질적인 행동력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 병화는 뭐예요? 내루면 사화입니다. 정화를 지지에 내루면 오화입니다. 그리고 무토는 지지에 진과 술과 이렇게 됩니다. 진술, 용진자와 개술자가 지상에 내려오면 무토에 가는. 자, 기토는 지상을 내려오면 축토와 미토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경금은 지상으로 내려오면 신금과 신금은 매우시는 유금이 됩니다. 자, 임수는 지상에 내려오면 해수가 되고 개수는 자수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임목은 양목으로서 지지의 양목으로서 플러스, 묘목은 마이너스. 사화 플러스
토화 마이너스 진 플러스 술 플러스 축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원숭이 신 플러스 당류 마이너스 해수 플러스 자수는 마이너스. 그래서 지지에도 똑같은 임묘목 목이지만 임목은 양이요 묘목은 음목이다. 사화하는 똑같지만 사화는 양이요 오화는 음이다. 진술 양이요 충미 음이다. 신유 금이지만 똑같은 금이지만 신은 양금 유금은 음금 해수는 양수 자수는 음수로 이걸 구분 지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 숙지 안 하시면 나중에 이제 육친 찾아내는 법. 즉, 이제 내 가족 육친이라고 하면 부친, 모친, 그리고 아들, 딸, 그리고 남편, 이렇게 그거 찾을 때 이걸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숙지해서 그 구분법을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천간의 갑을목과 지지의 인묘목 뭐 이렇게 천간 지지를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그래서 지지 이거는 나중에 따로 또 쭉 계속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12운석 포태의 생로병사 왕세 강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데 기토가 이제 일간인데 주변에 이제 이렇게 올 수 있어. 그리고 이 인목 자체가 만약에 인물 이렇게 돼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에너지 즉 인목을 천간으로 올려서 이 간목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오늘 병화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병화가 일간이다. 병화가 내 일간인데 병화는 언제 장생을 합니까? 그렇죠. 병화는 인에서 장생하죠. 입춘 장생하고 묘경칩의 목욕 동화. 근데 이 장생하고 그걸 같이 이어주시면 좋아요. 장생지에 지살이 따라 붙는다. 장생지와 지살 아시겠죠? 장생과 이 지살이 따라 붙습니다. 그 지살이라는 의미는 일단 나중에 12신살 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글자에 대해 살에 대해서 자꾸 용어에 대해서 친숙해지셔야 돼요. 친숙해지셔야 돼요. 장생이고 목욕이죠. 병화가 목욕에 이릅니다. 그죠? 목욕이라면 여기서는 도화살을 의미합니다. 도화살 이렇게. 자, 병화진을 보면 관대입니다. 관대지인데 이것은 이제 월살로 봅니다. 월살로 보죠. 자, 병화살을 보면 입하죠. 여름이 왔잖아요. 여름이. 자기 계절이 왔다고. 자기 계절이 오니까 이 병화가 태양의 역할은 원래 무엇입니까? 만물의 자연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제일 보람되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 여름이에요. 여름 최고 이렇게 사오미 구간에 갔을 때 자기의 역할을 제일 충실히 할 때가 사오미 여름의 계절인 거죠. 물론 봄에는 장생, 목욕, 관대에서 이 태양이 점점 그죠? 힘이 발전기에 되네. 발전기. 장생, 목욕, 관대 발전기죠. 그죠? 그래서 입하되면 걸록이에요. 병화가 걸록지에 이른다. 자, 걸록은 12신살로 천간신살로 망신살이다. 망신살이다. 망신살 뻗쳤네. 실력을 그만큼 뽐내는 걸 얘기해요. 나쁜 뜻으로 꼭 쓰이는 건 아니지만 병화가 오를 보면 제왕에 있네. 제왕, 그지? 제왕지입니다. 제왕지 오르니까 이때 내가 최고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살이죠. 장성살. 미에 가면은 이제 육미 소서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때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세지 위에는 이것을 반안살로 보게 되죠. 자, 신에는 병화가 신에는 병지입니다. 병지가 됩니다. 병지. 여기서 이것을 병지는 역마살로 봅니다. 역마살. 자, 유에는 병화가 유에는 사지죠. 사지로서 여기서는 이제 12신살로 그 육해살이 됩니다. 육해살. 그리고 병화가 수를 만나게 되면 뭡니까? 묘지죠. 묘지가 되어서 그래서 화계살로 봅니다. 자, 그리고 병화가 해를 보게 되면 절지죠. 절지에 겁살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병이 잔을 보게 되면 태지죠. 태지에 제살로 보게 되고 병화가 축을 보게 되면 양지죠. 양지에 천살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호성하고 그 12신살하고 같이 맞물려 항상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숙지해 두시면 나중에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디테일하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병화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장생목욕 관대 인묘진에서 자기가 그 생기발랄한 기운으로 발전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오고, 자, 두 번째 단계는 걸록제왕 스위치죠. 자기 계절을 만났기 때문에, 즉 이때는 나무와 식물에게 빛을 줘야 되는 임무를 크게 실행하는 때이죠. 이때서 사우미 때 걸록제왕 세지, 이때는 이제 왕성기의 활동을 펼친다. 자기가 제일 역할을 열심히 할 때, 제일 보람을 느낄 때다. 그리고 신유술에 가게 되면 병지, 신이 병사묘지, 신유술 병사묘지에 오르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가 이제 여름에 크게 그 자기 활동 영역을 펼쳤다면 신유술에 대해서는 그 뭡니까? 딱딱하게 좀 굳고 맛이 들게 당도라 하죠. 당도. 과일이 달고 그 열매가 달게 만드는, 여물게 만드는, 그지? 그 과정으로 오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지만 안으로서는 이제 병지사지 묘지해서 점점 쇠약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병화가 서서히 어떤 내부적인 활동을 그만두고 서서히 이제 하락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때를 하락기, 병사묘지. 그리고 해 자축에서는 겨울이 왔습니다. 입동, 대설, 소환에 오기 때문에, 자, 가을에 저렇게 뭔가 단단하게 결실을 맺어주고 당도를 높였다면, 그죠? 여물게 했다면, 해 자축에는 그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쉬어야 됩니다. 거의 휴먼기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곡식을 기르고, 뭐, 열매를 키우고, 뭐, 자양을 줘서 키우는 그 역할이 안 되고, 저 때는 이제, 만물이 추우니까, 이제 그 보온, 즉, 빛을 줘서, 만물이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한 태양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얼지 않도록 해야만 나중에 봄이 갔을 때 거기에 싹이 튀어서 다시 내가 본분의 역할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화가 제일 이제 힘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침체기. 절태양에 걸리면 태양이 이제 가장 할 일이 적다. 가장 할 일이 없을 때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서는 저 태양의 빛이 필요하죠. 저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얼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후로서 굉장히 긴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 병화의 궤도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사화도 들어 올려서, 만약에 사화가 여기 있다면 이 사화도 그냥 들어 올려서 병화로 오래 쭉 돌리시면 돼요. 쉽잖아요, 그지?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그 병화가 아니고, 뭐 만약에 기토 있는데 사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천간은 아니지만 들어 올려서 병화로 봐서 이렇게 쭉 돌리면 돼. 그 기세 판단이거든요. 기세 판단. 기세 판단. 자, 그러면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
병화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간목을 하나 여기 집어 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간목을 하나 위에 떠 있을 때도 있고, 이제 위에 이제 이렇게 떠 있는 사람도 있고, 천간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천간에 눈을 봐도 천간에 간목이 없다. 또 지지에도 없다. 근데 지장간이라는 게 있어요. 지장간. 지장간에 해, 무갑임 해서 지장간에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지장간에 간목이 중기로서 들어있는데 이 중기를 끄집어내요. 위로 들어 올려. 쭉 들어 올려 하늘로 띄워가지고 그 간목을 다시 쭉 이렇게 에너지를 돌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치, 있는 거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장간에 있다는 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숨어서 활동한다. 숨어서. 약한 거예요. 그렇지, 약한 거지. 그러니까 활동이 그만큼, 대외적인 활동이 그만큼 없고, 그러니까 소극적 활동, 소극적 활동을 하면서 지내는 간목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간목이 이제 천간에 투관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거는 뭡니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활동을. 그러나요? 예, 초년에 여기서 열심히 하는 간목 활동 막 시작하고 그지? 시작하고 미래에 뭐 비전 생각하면서 시작하고 뭐 벌리고 하는 에너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속 안에 있는 거는 남들이 그렇게 별로 하지 않는다면서 자기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성경이 그렇게. 그렇죠, 성정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있든 없든 천간에 투관하든 안에 숨어 있든 간에 일단 그 12운성을 이제 이 간목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는 이 간목이죠. 해중에 간목도 들어있고 투관해가지고 들고 있는데 간목이라면 이 에너지가 언제 제일 힘이 없어요. 이제 12운성 간목 여기죠. 간목으로 장생이 여기잖아요. 생욕대 발전기, 록왕세 왕성기, 병사묘 하락기, 절태양 침체기잖아. 그러니까 간목은 에너지가 제일 침체기가 신유술, 가을이 왔을 때 나무가 어떻게 돼요? 바짝 마르고 그죠? 이제 그때는 이제 열매도 맺고 낙엽은 다 떨어져 있잖아. 파란 모습을 볼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유술 가을에 절태양 갔을 때 간목이 최고로 약한 거예요. 최고로 강한 데는 언제입니까? 록왕세, 걸록제왕, 쇠지에 이 나무가 제일 왕성하게 온다. 그러니까 이 년도, 그러니까 다가오는 뭐 인년, 묘년, 진년 또는 월운이죠, 월운. 인달, 묘달, 진달. 그리고 지금 하는 이제 일진에 오늘 묘일진이죠. 묘일진이 되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오늘 일진의 제왕이란 말이에요. 최고 강력하게 뿌리를 박은 날이다. 사주에 목이 있을 때 얘기죠. 그렇죠, 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간목이 그게 있어요. 이제 육친으로 변환을 하거든요. 육친을 변환하는데 나중에 이제 육친 배우시는데 간목이 병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족적인 육친,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뭐 아들, 자식, 뭐 형제 이렇게 그런 게 가족 육친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간목은 가족 육친에서 병화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를 나타내요. 어머니를 나타내는데 어머니가 힘이 제일 강할 때가 언젠가 큰 소리 칠 때 어머니가 막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셔.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갖다 엄청 케어를 잘 하셔. 뭐 힘이 있어가지고 그지. 막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가 그렇죠. 걸록 제왕 세지. 어머니가 뭐 아들을 위해서 딸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케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 중고등학교 되면 어머니의 보필이 필요하잖아. 그 딸 자식들이.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인묘진 걸록 제왕 세지 가면 운이 왔어. 운이 왔을 때 그러니까 사주는 안 변하니까 운에서 좀. 그렇죠. 운이어서 그렇지. 그리고 오늘 정묘날이잖아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오늘은 제왕의 뿌리를 박았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큰 소리를 마시서 놀지 말고 빨리 들어와 해서 그제 어머니의 그 적극적인 큰 소리침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일진에 이렇게 있다고. 이런 것처럼 일운이 아니라 월운 또는 세년 또는 대운에 연결시켜서 보면은 이 가족 육친 목의 어머니의 활동 양상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제일 또 어머니가 힘없이 아프든지 뭔가 어머니하고 내가 좀 어머니의 보살을 못 받는다. 어머니가 뭐 어디 멀리 가셔서 바쁘셔서 또는 뭐 아프셔서 또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나를 케어를 못 하잖아요. 케어를 못 하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좀 그 에너지가 그 다운됐다는 거거든. 그러면 신유술되면 간목은 절퇴양으로 가자. 그러니까 에너지가 팍 꺾여버렸다니까. 저 때는 어머니의 역할이 잘 안 되는 거지. 어머니 역할. 나를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야. 이만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런 운기에 왕할 때는 어머니가 큰 소리 치시고, 그죠? 나를 케어해주고 적극적으로. 절퇴가 그러니까 하니까 이때는 좀 뭡니까? 힘들어 하거나 아니면 나를 케어를 해주는 게 부족하다. 그리고 해자축에는 어머니가 장생 목욕 관대니까 이때부터 서서히 나에게 간섭을 하기 시작하죠. 점점점. 이러면서 왕세에 엄청나게 간섭을 하는 거야. 신기해. 그죠? 간목은 사오미 때 병사묘죠. 이때 나에게 그죠? 걸록 제왕 세지에 엄청나게 간섭했다면 어머니가 병사묘 이때는 막 이제 힘들어갖고 야 이제 좀 그만해야 돼. 좀 지치네 이제. 이래 오는 거야. 지치네. 아 힘들어 죽겠다. 늦게 하다가 내가 몸살 나겠다. 그래서 이때 안 하는 거야. 아예 침체. 그렇죠. 침체기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12호소 포테로 에너지 파악을 해서 이 간목이 언제 제일 어머니 활동을 열심히 하는가. 또 어머니 제일 활동 안 할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 편차를 알아서 그 해당 오행과 그 육친의 활동 양상을 보기 위함이다. 지금 배우는 학문이. 아시겠죠? 다 연결이 되는. 다 연결되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조 해석하는 데 있잖아요.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하는 계절이 변하는 역을 여러분들이 잘 깨우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 파악을 하시고 또 지금 이제 우리 병화 가지신 분 병활간이시잖아요. 비병화. 그러니까 아까 해중의 간목이 뭡니까? 그거 어머니도 되고 선생님도 돼요. 어머님, 선생님. 그러니까 가족은 어머님이고 밖에서는 나를 케어해주는 선생님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적인 육친으로 어머니를 쓰는지 또 사회적으로 나가서 내가 어머니를 쓰는 변에는 학교의 선생님은 이런 목의 인성, 그걸 인성이라 하거든. 목. 그것을 이제 오늘 보면 오늘은 굉장히 그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가르친다. 이 묘라는 일진에. 그지? 해중에 간목이 들어있잖아, 아까. 간목을 들어 올려서, 그러면 묘의 제왕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 이 테이블에 앞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오늘은 막 기가 탁 올라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막. 그지? 묘 일진에는. 그러니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오늘 공부 너무 잘 돼. 쏙쏙 귀에 들어와. 나도 그 받아들이는 그 지식 습득 능력이 좋아진다고, 오늘이. 그래서 오늘은 공부가 잘 된다, 이 말. 그죠? 물에 쏙쏙 들어오고, 그렇다니까요. 그 에너지 싸움이라니까요. 이것처럼. 그리고 오늘은 또 뭔가 뭡니까? 하고자 하는 욕구. 목은 뭐랬습니까? 목은 의욕이랬잖아요. 내가 진짜 못해도 한번 부딪혀서 한번 경험을 해보자. 그죠? 이런 마음이, 이 욕구가 팍
올라온다. 이 에너지야. 목기는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나타내는 목의욕이라는 거. 막 하고 싶어진다, 막. 어린아이처럼, 그지? 막 하고 싶어지는 어떤 그런 그 율동을 나타내요. 에너지 율동.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시면 되고, 또 병화도 마찬가지. 병화가 이제 그 정신과 육체의 힘입니다. 정신의 힘, 파워, 육체의 힘, 파워, 이것을 따질 때도 내가 정신력이 강화되는 건 언제 강화됩니까? 사오미 때, 록왕세 있을 때 내 병화의 정신력이 강화되고 또 육체의 힘이죠. 육체의 힘. 육체의 힘도 강하게 펼쳐지는 곳이 저 글자를 만났을 때라고. 그러니까 내가 강한 정신 그리고 강한 육체를 기본 바탕으로 하니까 내가 남 앞에서 그지? 떳떳하게 나 당당하단 말이야. 당당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가 강한 정신력과 강한 체력이 사오미 때 펼쳐진다고. 이때는 내가 굽히지 않고 굴하지 않고 일을 착착 해 나가는 거죠. 그죠? 힘들이지 않고. 근데 이것이 이제 또 너무 강하면 이게 너무 지나쳐. 만약에 이제 5월에 그지? 5월에 뭐 진도 있고 뭐 사도 있고 뭐 또 불이 있고 이게 뭐 불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런 많은 상태에서 원래 몸이 화가 많아. 그죠? 이 상태에서 이런 그 사오미라는 글자 운이 와가지고 같이 부합되면 이때는 너무 사람이 너무 자신감이 많아서 너무 나대죠. 가볍다니까. 너무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를 쳐다볼 때 부담감이 간다니까. 너무 잘하려 해도 부담감이 가요. 너무 똑똑한 척 해도 부담감, 상대방이 저 사람 볼 때 부담감이 간다고. 그만큼. 근데 과유불급이죠, 과유불급. 너무 강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가 너무 강할 때 서로 오늘 만나버리면 이런 정신의 강화, 육체적 강화가 너무 강하게 되면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또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하나,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해볼까요? 일단 무어로 일단 해보죠. 무토의 임자. 예? 이제. 자, 무토의 임자인데 여러분이 이제 오행적으로 이렇게 쫙 볼게요. 오행적으로 딱 보면 이제 월튼 같이 있는데 제거 아니에요? 연주가 같이 갑진이에요? 네. 아, 이 다른 건 같다. 다른 건 아, 이 자꾸 약간 만세력이 다른 건가? 아, 갑진이구나. 갑진. 용띠네. 갑진, 용띠. 그래 되네. 자, 그러면 오행적으로 이거 토죠, 그죠? 토, 금, 목, 토, 화, 수,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토가 하나, 둘, 셋,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죠? 토가 세 개. 토가 세 개. 목이 한 개. 그다음에 금이 하나. 그다음에 수가 하나, 둘. 화가 하나. 총 8개 중에 토가 3개, 목이 하나, 금이 하나, 수가 2개, 화가 하나 이렇네요. 대체적으로 오행은 다 갖춰져 있는데 토가 3개다. 그러면 토가 많단 말이에요. 토가
토가 왕하고 강하다. 왕하고 강하다. 그럼 그 기질이 뭡니까? 포용하고 중재하고 중간 다리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이 역학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예. 토는 이 뭡니까?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다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내가 길 안내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인생 고민 상담을 그지 하는 것들 다 이거 그 토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해요. 사실. 그렇게 이제 토가 많은데 그래서 팔자에서 목을 봅시다. 요 있네, 그죠? 목이 목이 있죠. 목이 있으면 이제 쭉 아까 얘기했지만 록왕쇠, 병사묘 절태양, 생생욕대. 그럼 이 구간과 생욕대와 록왕쇠 구간이 발전기와 왕성기 구간에 대체적으로 이 간목이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겠다. 겨울에 좀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겨울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돼서 장생 목욕한대로 애기잖아 아직까지. 해자축에는 장생 목욕한대는 아직 아기라고 보면 돼요. 관대는 약간 뭡니까 어른 흉내 내는 거, 관대는. 걸록 제왕 세조부터는 어른의 기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절대한 꺾기 밑에 끊기는 거예요. 이때 뭡니까 간목이 병사묘에 가니까 이때 이제 최고 권력을 이루고 병사묘 가니까 이제 에너지가 빠지는 거야. 힘이 드는 거야. 병사묘에. 이제 그만두고 싶네. 아이고 이제 그만 자라야지. 이제 간목이 그런 마음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신유술의 절퇴가 이때 이 간목의 에너지가 거의 올스톱 되는 거예요. 올스톱.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그죠? 그 편차를 봤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 신금이 신금, 여기 있죠, 신금. 신금에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갑목,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데, 요 천간의 신금, 음금이죠. 유금도 음금이죠. 똑같은 거네요. 그 다음 신금은 뭐라 했으면 가을이잖아, 가을. 가을, 보석. 만들어진 금 아닙니까? 이 금이 장생부터 찾아야죠. 음간은 오행은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자, 장생, 자에서. 신금은 차가움을 좋아합니다. 차가움. 자에서 장생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겨울에 자에서 장생을 해서 생욕 해서 목욕, 생욕대, 유에서 유신미, 록왕쇠, 그 다음에 오사진에서 병사묘, 묘인축에서 절태양으로 빠진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음간은 이 살짝만 녹여도 살짝 바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가 유신미 해가지고 걸록 제왕 세지를 했죠. 양간들의 걸록 제왕 세지와 음간의 걸록 제왕 세지, 요 세지 지점이 음간이 미월이라는 것을 볼 때 이게 제왕 그아닙니까 왕성기인데도 불구하고 미에는 아주 더워요. 그래서 미중에 정화가 있어가지고 이 열기가 더워서 신금이 바로 녹아버려. 힘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숙지를 하셔야 돼. 이거 그거 차이점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신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녹아버릴 때가 미오사. 녹아버리죠. 그 다음에 진묘인. 여기서는 신진묘, 절태죠. 이때 굉장히 약해요. 봄이 오면 가을 신금이 물러나는 이치라. 사오미 때는 녹아버리지만은. 축에는 그래도 양지기 때문에 기운은 있어요. 어리지만 기운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 동태를 이제 에너지 편차, 왕세 강약을 살피는 요런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구도.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금을 했죠.
그 수가 이제 아래 위로 있어요. 그러면 자수는 자임계라고 해서 물론 이제 개수로 들어 올려서 개수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 중에 임계가 있는데 개수를 띄워 올려서 이제 그 천간에서 이제 그 지지로 돌리면 되죠. 올라가 있어요. 요거 임수로 돌리면 돼요. 임수로서 돌리게 되면 임수가 여기서 장생이 어딥니까? 예, 그죠. 이 생. 신요술의 생요, 장생, 목욕, 관대. 이때 발전기고, 그 다음에 해자축의 걸록, 제왕, 쇠지의 왕성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임묘진의 병지, 사지, 묘지. 이때 물이 힘들어져요. 빠지기 시작해요. 힘이. 그 다음에 사오미 때에 임수가 절태양에 이르러. 그러면 여름이 오면 이 물이 증발이 돼버리겠죠. 그제? 바닥을 드러내본다, 물이. 그러니까 임수가 제일 힘들어 할 때가, 에너지가 체락할 때가 여기, 절태양에, 침체기에 제일 약하다. 그러면 내 팔자에서 이 에너지가 제일 약한 구간이 여기다라고 아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입니다, 오. 오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오는 화기니까 병정사오 화기죠. 그러면 오화는 음이죠. 그럼 이것을 들어 올리면 그 음화, 정화로 보면 돼요. 그럼 들어 올려서 정화로 에너지 편차를 보자면 정화가 장생하는 때가 여기입니다. 생욕대, 유신미의 생욕대 발전기. 그 다음에 오사진의 걸록, 제왕, 쇠지에. 요게 왕성기. 묘인축의 뭡니까? 병사묘죠. 요때 침체기. 네? 그죠? 하락기 아니에요? 병사묘니까 하락기. 그 다음에 자해술의 절태양이가니까 침체기에 이른다고. 그만큼, 그지? 요런 것도 파악해야 돼. 정화의 정화음의 궤도는 장생부터 찾아서 쭉 역으로 돌리면 돼요. 그리고 정화 또한 마찬가지지만 기토가 요 미토 있죠? 미토 무기니까 미토가 기토고 기토가 미토, 축토가 기토가 축토예요. 그래서 미토를 들어 올려서 기토로 정하고 기토가 위에서 장생해요. 이렇게 유신미 이렇게 쭉 같이 정하고 기토는 같이 움직이고 병하고 무토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박되고 진토는 여기 있죠. 진토 무기토의 진술충미인데 진토는 양토입니다. 그럼 양토인 무토를 들어올려서 양토로서 무토를 보면 무토는 어디서 장생하는데 병하고 무토가 같이 장생을 인해서 인묘진의 장생 목욕 관대를 이루고 그죠? 사오미 때 무토가 록왕세에 이르고 왕성기 신유술 때 병사묘죠. 하락기 해자축의 절태양이니까 침체기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무토가 가장 그러니까 무토는 큰 산이라 했잖아요. 진토가 들어오면 큰 산인데 땅인데 큰 땅인데 이 땅이 언제 제일 활동력을 많이 보입니까? 사오미 때 활동력을 보이고 록왕세에 제일 힘들 때 언제입니까? 해자축에 힘이 없다니까. 땅은 이때 노는 땅이에요. 할 일이 얼었어. 맞아요. 얼었어. 그리고 병사묘 때 하락되니까 이때 이제 땅의 역할들이 뭡니까? 이제 나무도 다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고 그죠? 이제는 이제 좀 내부적으로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힘들어지는 구간. 우리 임묘진 때는 이때 발전기 됐으니까 장생 목욕 관대가 이때부터 뭔가 나무를 작은 나무라도 심고 성장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산과 땅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팔자의 오행을 그지? 천간으로 들어 올려서 지지 이런 운이 계절이 왔을 때의 반응을 알아봤잖아요. 에너지 편차를 알아봤다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예.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목화 토금수의 우리가 성정을 기초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그런 어떤 성정들도 이렇게 에너지 편차에 의해서 그런 어떤 오행적인 성정이 올랐다 내렸다
왕세강약, 생로병사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없으면 그 글자가 어떤 이런 운이 오더라도 별로 느끼지 못해요. 반응을. 없는 오행. 없으면은 그 운이 와도 밑에 빨리 반응을. 지장간에 있는 거는 있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부족한 오행이 아닌 거예요. 부족한 오행이 아닌데 아니지만 그거를 큰 용도, 즉 뭐 직업적으로 쓴다든지 경쟁이 많은 부분에서 쓰려니까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실력이 딸린다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작은 놈이 그죠? 어떤 큰 경쟁이 많은 곳에서 뭔가 이기려고 그래 봐봐요. 그 이기시나 힘들지. 그러니까 사조팔자에 두껍고 강하고 있는 놈이 경쟁력이 있다니까요. 사회에 내어놨을 때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에 딱 나와 있는 거 얘기하시는. 그렇죠. 나와 있고 또 이런 거 이제 무토가 뿌리를 받고 이렇게 토가 강화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경쟁력이단 말이에요. 큰 사회생활. 세계는데 많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세계는 이제 좀 많은 거죠. 왕하고 태과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가족 육친 또는 사회적 육친으로 대비하면 이제 똑같은 토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 똑같은 토가 많다 아니면 가족 육친으로는 형제 자매가 많다 이렇게 본다. 옛날에는 그 농사를 많이 짓던 시절 농촌기 때는 이렇게 똑같은 토가 많으면 나와 똑같은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형제들이 많다는 거거든. 형제 많은데요, 진짜. 그렇죠. 형제가 많다 나오면 형제가 많다. 형제 자매가. 그러다 보니까 형제 자매가 많고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엄마 사랑도 차지해야 되고, 그지? 맞잖아. 그다음에 먹을 거 있으면 막 서로 먹기 바쁜 거 서로가 물론 이제 양보도 해야 되지만 하지만 서로 이제 그걸 먹으려고 경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째는 안 나와요. 네? 형제 몇째는 안 나와요. 넷째? 넷째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면은 뭐 진미 있잖아. 이 앞에 있는 거는 먼저 이제 먼저 나왔다 출생했다 봐서 이게 제일 늦게 나오니까 위에 그 띠로 보기도 하죠. 뭐 신자재 원숭이띠, 용띠, 그다음에 쥐띠, 그다음에 양띠, 토끼띠, 돼지띠. 혹시 위에 언니 오빠 없어요? 언니가 쥐띠인데. 쥐띠죠. 쥐띠가 있다 이거. 언니가 쥐띠가.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글자를 보고 이제 있어요. 나중에 좀 진도 드는 거 알려줄게. 그 찌띠 언니 오빠나 있다 이게 언니 오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에너지 파악을 하는 건 제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육친을 배우면 믹스해서 육친 넣어서 판단하면 그 육친의 동태가 파악된다고. 그래서 이 12운성은 그 에너지 편차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거리죠. 거리에 대한 위치입니다. 위치. 거리가 먼데 그지? 어느 위치에 있겠다. 그 말은 뭡니까? 록왕세 생욕, 예를 들어서 무어 말고 무어를 말고 다른 육친을 해보자. 미를 해보자. 미는 이제 형제 자매거든요. 형제 자매 토가 그러면 기토를 올리랬죠. 기토. 그럼 기토가 장생이 어디입니까? 장생. 생욕대 록왕세죠. 그죠? 장생 목욕관대 걸록 제왕 세시잖아. 그러면 이 구간에 특히 왕성기 구간에
저런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거리 위치에 있잖아요. 형제가 내가 여기만 살고 있는데 해운대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형제가 내 가까이 있어 이래. 여기 가까이 와 있어. 또는 뭐 가까이 있지 않으면 자꾸 형제가 전화해서 자꾸 간섭하는 거죠. 자꾸 언니야 뭐하노 뭐가 필요하지 뭐 하지 내가 사줄게 뭐 돈 줄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자꾸 형제가 가까워지면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얘기고. 또 형제 자매가 나쁜데 돈 빌리도 언니야 뭐 해도 언니야 뭐 돈 좀 빌리도 동생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괴롭히는 것도 에너지가 그만큼 강하게 올라와 있을 때는 그런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거리적으로 위치적으로 가까워 있다고. 마음적으로도. 그지? 두 번째는 마음적으로. 마음. 그러니까 형제 생각이 많이 난다. 뭐 그지? 형제하고 내가 자면 만나고 싶다. 친구들하고 내가 어울리고 싶다. 뭐 동업을 내가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에너지가 막 끌어올 때는 어디라? 로강세 구간에 최고로 오르는. 그러면 아예 그것이 멀어진다 하면 언제예요? 그치? 절태양. 기토가 절이 어딥니까? 절태양이잖아요. 그리고 그 병사묘, 절태양. 이런 구간에서는 전에는 뭐 형제 자매가 막 뭐 언니야 뭐 오빠야 하면서 이제 나를 뭔가 자꾸 적극적이게 간섭했다면 병사묘와 절태양에는 점점 멀어지는 거야. 에? 위치적으로, 거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이제 멀어지고 있더라는 얘기인 거지.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어떻게 보는 거 알죠, 지금? 어떻게 보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육체의 건강입니다. 아까 말했던 정신적 건강과 정신력과 육체의 이런 부분을 말하는데, 즉 기토는 그 내 형제 자매인데 로광세에 이렇게 오르면 아팠던 형제 자매는 이제 건강하게 돼요. 건강하게. 굉장히. 근데 병사묘와 절태양에 빠져버리면 기운이 쇠퇴하죠. 그러면 형제 자매가 뭔가 힘이 없고 아프고 뭔가 내가 형제한테 도움을 받으려 해도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만큼. 이런 것들.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 이것도 뭡니까? 형제 자매가 일찍 내 곁을 떠났다. 그거는 뭐 내 형제 자매가 시집 장가 가서 그지 못 볼 수도 있고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뭐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얼굴을 볼 수 없을 때 이런 부분의 거리 위치 이런 걸 나타내. 볼 수 없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편차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병사묘와 절태양에. 이때는 형제가 갑자기 뭐 사고로 가버리면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만지고 싶어도 아이고 내 형제 언니 동생 오빠 손함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게 어딥니까? 절태양이라. 그게 참 가슴 아프잖아요. 그지? 특히 그 남녀 사이에 애정 사이에 부인이 일찍 신혼부부인데 그지? 신혼부부인데 교통사고 나서 절세상 가버렸어. 그런데 그때 보니까 여자의 운기가 내 부인의 신혼부부의 여자의 운기가 절태양으로 묘절태양으로 운기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공간이 없죠?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참 내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만지고 싶어도 못 만지는 그런 아픔. 그래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좋은 거 있죠. 한 50, 60을 살았는데 내가 여자 입장이다. 남편하고 50, 60 평생을 살았다. 또는 내가 이제 내가 남자인데 내 부인과 50, 60을 살았다. 그 50, 60년 동안에 그 양반이 공무원이었어. 남편이 공무원이었다고. 네, 지금 땡나무 집어.
아니 좀 나가서 약속하고 좀 사람들 술 좀 마시고 좀 여행이는 좀 갔다 오지. 땡 하면 와가지고 맨날 밥 해줘야 되고. 내가 얼마나 지겹겠어 그 생활이. 그러니까 그런 남편이 운기가 묘절태양이래. 묘절태 이런 데 있죠. 묘절태 완전히 꺾이는 오늘 들어가면 이제 남편이 나하고 가깝게 있다가 갑자기 다른 데 나가 없어져. 거리가 멀어지고. 또 불미스러운 일은 또 뭐 사고나 질병으로 해서 떠나버린다. 이것도 묘절태야. 묘절태. 예, 침체기에 딱 걸려버리면 모습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그냥 뭐 다 배운 거예요. 사실은 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세 판단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의 가족에 대한 육친의 어떤 관계. 글자로 사람을 대입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어떤 관계 이런 부분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게 12단계 발전기, 왕성기, 하락기, 침체기 이렇게 구분해서 파악하면은 어떨 때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다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쉽죠. 만약에 내 자식이 지금 일찍 떠났다. 그럼 뭐 이제 고등학교 보통 이제 고등학생 되면 특목고를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또 먼 서울이나 또 해외 유학을 간다든지. 그러고 난 뒤에 또 뭐 해외 직장 가. 그럼 결국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그죠? 30몇 살까지 자식 얼굴을 못 본 거야. 그런 상태가 내 자식이 침체기, 그치? 묘절태에 딱 걸려버리면 그 자식을 볼라 해도 또는 만지고 싶어도 못 만지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또는 내 자식이 집에 왔다 갔다 하긴 해. 대학이 가까워서, 뭐 여기 학교 가까워서. 근데 얘가 지금 아침에만 잠깐 보고, 학교 가니까 못 보죠. 저녁에 학원 갔다가 새벽 1시, 2시에 들어와. 그럼 어머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굴을 본 거야, 안 본 거야? 만지고 싶어도 못 만진 거잖아. 아침에만 잠깐 봤다니까. 그런 것처럼 가까이 있어도 나하고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상태도 묘절태에 침체기에 걸려버리면 그런 식으로 양상이 펼쳐진다. 아주 와요, 선생님. 네? 그게 어떻게, 이게 선생님 그랬잖아요. 바이오리듬. 그게 바이오리듬처럼 가는 거지. 그렇게. 얼굴 보인다? 이러면 언제? 얼굴 보인다. 그 자식이 로강세에 기운이 올라가 있으면 그 자식이 자식 입장에서. 자식, 그러니까 내 팔자에서 자식을 나타내는 그 육친이 있어요. 그 육친이 올라갔을 때는 또 가까이 보여. 보이기도 하고, 나하고 가깝게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막 탁 완전히 깨야, 보는 법이 진짜 수월해집니다. 제일 빨리 보는 법이 이 12운성 포태법입니다. 제일 빨리 보는 법. 그래서 이게 전부 다는 아니고, 한 사주감정함에 있어서 이제 제일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중에 한 가지,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뭐 관법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법들을 하나하나 체험하고 학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그 절기를 이해할 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12호성이라는 말 그대로 별자리 이제 학문인데, 목성, 금성, 토성, 뭐 수성 해가지고 실제 그런 행성들이 밝게 빛나고, 그죠? 어쨌든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 12운성에 맞물려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계속 이걸 돌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정묘라는 일진에 왔죠. 그럼 여기서 제일 오행적으로 목, 토, 금, 수, 화가 있죠. 그러면 오행적으로 목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목이 힘이 제일 많이 받는 거죠, 이게.
간목, 목이 뭡니까? 제왕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간목은 뭐냐면 육친으로 바꿔서 설명드리면 이 간목은 가족 육친으로 하면은 남자예요, 남자. 배우자. 예, 남편, 배우자. 예. 배우자가 여기 년이라는 곳에 년, 월, 일, 시, 이 투관했잖아요. 연애는 시간 타이밍상 제일 빠른 거예요. 년, 월, 일, 시 이렇게 가요. 속도전에서, 시간상에서. 그리고 시절. 우리가 초년 시절, 중청년 시절, 중장년 시절, 노년 시절 이렇게 보거든. 아시겠죠? 이 초년, 청년, 중년, 장년, 이거는 노년 이렇게 본다고. 아시겠죠? 그 초년 때 먼저 간목이 투관했다. 이러면 저것은 이제 남자를 알았다. 빨리 어릴 때 네? 어릴 때 빨리 봤다 이 말이에요. 위에 있으니까 처음 있으니까. 그리고 저기 이제 또 사회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또 그 학창 시절에 이제 그 감투로 보거든요. 그 반장도 한번 해봤다 이런 반장 안 해봤어요? 무서워. 예? 예? 이거 왜 너무 무섭다. 그죠? 무섭죠? 다 나오죠? 아유, 반장 해봤네. 이제 이렇게 나올 거야. 학교가, 이름이 있네? 이름 있는 학교인데, 그 여학생들이 왜 그래 많노? 여학생들하고 막 섞여가 여학생이 대체로 많은 학교네. 어떻게, 뭐? 이름 스펠링이 보니까 목이니까 목이죠. 네. 목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초성으로 보거든요. 목은 뭐예요? 목은 기역 토니까 이응 히읗으로 이 글자를 따서 딴 학교겠다. 무슨 학교입니까? 이름이. 저렇게 학교 이름 얘기하는 이름, 기역, 이응, 히읗 중에 어디 있어요? 저 기억 들으면. 기역 학교네? 그럼 이게 무슨 학교인데, 이름이? 무슨 학교인데? 괜찮아요. 뭐, 부끄럽나? 그러니까 학교도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찍어서 얘기할 수. 이름도. 그런 오행의 이제 이런 어떤 천간 지지를 봐서 이렇게 그 학교의 이름도 이제 본다 이 말이지. 응? 근데 그 학교가 나무가 억수로 많네. 볼 수가 없네 이거 보면은. 왜? 나무가 억수로 많아. 나무 엄청 많았지. 그죠? 내 지금 뭐 좀 신들린 사람 안 같습니까?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나무들이 큰 나무들 올라와 있고 여학생들이 와 저래 많노? 그거 보니까 연못도 좀 있네 보니 다 물도 그런데 딱 있구만. 선생님 진짜 학교 딱 저 우리 교실 앞에 바로 그래 큰 연못이. 연못 있죠. 내가 지금 절에 지금 저번 주에 108기도 드리고 왔는데 거기서 또 길을 또 많이 막았거든. 너무 신기하다. 그런 게 있어. 아니 뭔가 좀 특별히 보시는데. 원래 그 기문간살이 그러니까 원진살이죠. 원진살하고 나중에 배우실 때 기문간살. 나중에 제가 배우면 저도 알 수 있는 거. 다 알죠. 특별한 그거 없이. 이 원진살 기문간살이 잘 집어내요. 문제점 있는 거를 탁탁 캐치를 잘한다고. 잘하는 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사람 정신 고쳐주고 그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정신과 의사라든지, 아니면 뭐,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면 돼.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시변성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봐서. 응? 정묘일에는 항상 그래. 묘가 팍, 이게. 떠 있는 거는 하늘의 기운. 하늘의 기운. 여러분들이 천간 지지를 나중에 배우시는데, 위에 그 천간이죠, 천간. 이걸 지지예요. 그럼 천간은 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러분, 천간의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이것은, 생각. 생각. 그 다음에, 그 공공성. 사회 공공성. 그리고 생각에 많이 들어요, 생각. 생각이 먼저 앞선다 했죠. 머리. 이런 머리 있고, 이거는 이제 다리예요, 다리. 요까지가. 이 다리고, 요거는 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고. 그리고 남들이 나를 먼저 쳐다보는 곳. 천간은. 시선이 먼저 집중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천간에 뭡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니까 많이 비춰지겠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래서 땅바닥은 어떤 행동이에요. 뭐 직접 부딪히고 뭐 이렇게 옆에 부딪히고 뭐 누가 나를 때리고 뭐 뭔가 내가 경험을 부딪혀서 하는 거에 이게 참 지지의 활동들이 이런 것들이. 그게 현실이다, 현실. 현실. 원인, 천간은 원인. 이 지지죠. 지지는, 행동, 결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였지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이제 공공성이라면 이거는, 공공성보다 이제, 지역성이죠. 지역성, 집안. 이런 걸 나타내죠. 공공성은 우리가 사회 아닙니까? 드러내 보이는 곳. 사람들이 많이 알만한 활동하는 곳. 또 지지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성이라든지 집안의 어떤 활동 영역, 내부적 활동 영역 이런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천간은 외부, 밖, 지지는 내부, 안 이렇게 본다는 거죠. 드러나는 것은 천간에 보여지는 것이고 숨겨져 있는 것은 지지인 것이고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화가 떴으니까 명백히 밝히겠다. 명백히 밝혀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행으로만 보시면 오행적 간법에서 화가 있으니까 화라는 것이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잖아요. 그죠? 병화는 이게 그 만물을 비추고 지구를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공공적인 어떤 공공성을 대표하는 불이 병화고, 정화는 음화라 가지고 그 뭡니까? 어둡고 뭔가 어둡고 음지의 세계에서 그것을 뭔가 밝혀내는 거잖아요. 그제? 달이니까 어둡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화가 어떤 어둡고 베일에 쌓여져 있는 그런 어둠에서 뭔가 밝혀낸다. 그래서 오늘 뭔가 오늘 이 수업을 하면서 뭔가 오늘 다 내져 버리는 그런 어떤 불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육친적으로는 이 정화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가족 육친, 사회적 육친이죠. 지금 사회적인 육친, 사회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정인이라서 글 공부가 돼요, 글 공부. 글 공부가 천간에 투관하니까 오늘은 공부가, 너무 잘 된다. 이렇게 머리에 이 정인 글 공부를 이고 있으니까. 오늘 막 머리 쏙쏙 들어오네,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진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묘하고 다른 거 봅시다. 신.
신금이죠. 신금은 에너지가 편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신은 자, 그죠? 자, 생육대. 오케이. 그죠? 생육대 발전기. 록왕세. 오케이. 왕성기인데, 이 미는 쇠지기 때 약하다 했잖아. 끈질은. 맞죠? 그리고 오사진에 병사묘. 병사묘 때 이 신금이 굉장히 힘들어 하죠. 그죠? 살짝 하면 막 여름에 확 녹여버리는 거, 녹아진단 말이야. 이거 그 묘인축 하니까 신이 신묘, 절태양. 절태양인데 침식이 들어가지만 신금에서는 여전히 기운이 남아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묘인, 절태에는 이게 기운이 팍 꺾여 있다고. 양지는 좀 나은 거네. 예, 난 음간 저 양지는 좀 낫다. 그 기운이 예, 그대로 이제 스며 들어가 있다 보면. 쇠지가 약한 거 보고. 쇠지가 음간은 쇠지 여름 계절로 보시라고. 계절로 쇠지인데 미에 가면 굉장히 약하더라. 이렇게 파악하면 이 신금의 에너지 편차를 예? 이런 글자가 왔을 때 에너지가 어디쯤 에너지가 펼쳐져 있을 것인가를 딱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당류가 있으면 또 올리면 돼요. 당류가 똑같은 거죠. 신금이 없다라 하더라도 이런데 이제 유가 있으면 딱 들어 올리가 신금으로 12연속 돌리면 돼요.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임수, 양수. 예. 해수, 양수죠. 그러니까 체형이 이제, 다르게 쓰이는데, 원래는 해수가 음이에요. 원래는. 원래 체는 음인데, 해수가 쓸 때는 양으로 쓴다고. 그리고 체는 원래 이 자가 플러스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는 예? 이제 음으로 쓴다고. 그럼 결과는 이제 이렇게 해수는 양, 자수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대지는 임수다, 임수는 대지다. 그럼 임수가 여기 장생이었지, 여기죠. 생육대, 발전기, 록왕세, 왕성기, 병사묘, 하락기, 그 다음에 절태양, 침체기잖아. 그럼 이것을 이 임수가 이런 12달 또는 12년 주기에서 이 임수의 어떤 그 힘의 왕세 강약이 나오잖아요. 그걸 파악을 했다 해야 돼. 에너지 파악. 예? 그 다음 오화는 누구죠? 그죠? 정화로 갖고 돌리랬잖아요. 생육대, 록왕세, 병사묘, 절태양. 오케이. 미토는 이제 기토로 올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임수는 묘에, 병사묘니까 사지 빠지잖아, 사지. 병사묘니까 하락기 들어본다. 이 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에너지 편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또, 미는 들어오면 기토니까, 기토는 묘에 뭡니까? 병지죠. 정하고 기토는 항상 같이 가. 병지로. 병들었다, 이 말, 병들었다, 실제. 이거는 사하고, 사지. 묘지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잖아요. 기운이 이제 꺾이는 거죠. 그리고 기토는 묘에 병지니까 병 들어가고 있다, 기토가. 땅이. 목극토 해가 땅이요. 진토는 무토로 올리려 했죠. 똑같잖아요, 이거. 진토는 무토로 올려서 무토가 묘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목욕지. 그러면 목욕지는 재미나는데 이게 친구나 형제 자매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형제 자매 중에 목욕 행동을 하네. 철부지 행동. 맞죠? 나이가 한 많은데도 아까 젊어지려고 옷도 자꾸, 그죠? 쫙
자꾸 좀 뭐 20대 30대들이 입는 옷을 자꾸 입으려 그래. 아니면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외모를 꾸미려고 한다니까. 목욕이 들어가면 씻고 내려고 하는 반딱반딱하게 얼굴 빛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지출이 들어가잖아요, 지출이. 그죠? 돈 나가잖아요. 그런 거 자기가 예뻐 보이려고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야, 주목받으려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것까지 모르는데 예. 꾸미는 사람이 있어요. 예? 꾸미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꾸미는 게 있다니까. 네, 엄청 그렇잖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응용하면.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 편차를 올해도 봐세요. 내 입장에서도 묘가 뭡니까, 묘? 장생 목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상하게 내 모양이 목욕의 모양이다. 씻고 내려오는 동작. 이런 부분을 하는데 실제 오늘 아침에 나설 때 뭔가 깨끗하게 하고 뭔가 화장품을 예쁘게 바르고 예? 뭐 옷을 좀 치장한다든지 이런 행위들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아침에 뭐 목욕탕을 일찍 갔다 왔다. 예? 이런 것들도 실제 된다니까. 뭐 씻고 내려오는 이런 것들도 된다니까.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행위도 되지만 그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그 아픈 사람들을 목욕시켜 주는 행위죠. 그죠? 이런 것들도 되고. 그다음에 목욕시켜 준다, 씻고 내려온다 해서 청산을 얘기합니다. 더러운 것을 쫙. 그러니까 이게 청산이란 말이 이별도 되고, 이별, 내가 이별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이제 그 이별적인 상황이 이제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청산 이런 것들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청산의 일종이라. 뭔가, 더러운 것을 벗겨내서 씻어내버리는 이런 것들이 가는 거죠. 이런 것을 목욕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편차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오늘 일진에도. 일진을 자꾸 이제 일진만 보지 말고, 이 글자가 계절적인 의미에서도 한번 보고, 시간적 의미에서도 한번 보고, 그죠? 그다음 대운에서 오는 어떤 그런 작용으로 글자도 봐도 되고, 년에서 오는 글자 작용을 보고,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보시면은, 에너지 편차를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해가 이제 되시겠죠? 12운성에. 예? 이제 감이 좀 안 오십니까? 예? 계속 반복해야 돼, 이걸. 그래서 요거 이제 5분 휴식하고 또 병화로 한번 돌려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병화로. 예? 컬러풀하게 좀 해야 또 보기가 좋은데. 응?